그럼 도대체 DNA가 뭐길래? 지금 우리 IT 전성시대에 살고 있어서 IT는 굉장히 친근해요. 상당히 우리한테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IT 전성시대에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죠. 제가 갖고 온 컴퓨터 속에 영화도 들어있고 음악도 들어있고 미술도 들어있고 논문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5만 가지 정보가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이진법으로 정보가 저장된다는 건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진법이라는 게 0하고 1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영화도 기억을 하고 음악도 기억을 하고 미술도 기억을 하고 논문도 기억을 하고 그래요. 근데 바이오의 시대 세계에서는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DNA라는 물질 속에 저장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거예요, DNA가. 근데 이 DNA라는 물질 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란 생명체는 전부 다 DNA라는 물질 속에 정보를 저장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소, 말, 개, 돼지, 잠자리, 모기, 바퀴벌레, 박테리아, 곰팡이 할 것 없이 식물도 소나무, 대나무, 장미꽃, 백합꽃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가 자기 정보를 어디다가 전부 DNA라는 물질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요. 근데 얘는 이진법을 쓰지만 얘는 사진법을 써서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DNA가 무지무지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DNA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이 D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밝히고 노벨상을 받아요. 왓슨은 미국 출신의 생물학자예요. 크릭은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예요. 이거 벌써 융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물학자하고 물리학자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물리 좋아했던 사람은 생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생물 좋아하는 사람은 물리 저 골치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물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물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해요. 쟤네들은 아주 이상한 애들이야. 우리끼리 놀자. 이러니까 융합이 돼요? 안 되죠.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친한 애들끼리 놀자. 근데 요새는 딴 애들 안 친한 애들끼리 하고 놀아야지 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친한 사람끼리 놀아갖고 새로운 걸 한 거예요.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거. 그래서 왜 이중 나선이냐면 여기 난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이고 이게 꽈배기처럼 나선형으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고 요 밑에 이게 발판이 있어요. 이게 사다리인데 이 발판이 있고 사람이 발로 밟고 올라가는 것 같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사다리가. 근데 그 사다리의 종류가 4가지예요. 그 사다리의 이름의 첫 글자가 ATGC예요. 사다리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첫 글자가 ATGC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 ATGC라는 사다리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 그게 DNA가 갖고 있는 정보예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0하고 1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진법을 쓰지만 DNA는 그 발판 4개가 어떤 종류로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논문을 썼어요. 어디에?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논문을 써갖고 보내고 노벨상을 받죠. 이게 1950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페이지가 이분들이 쓴 논문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딸랑 한 페이지 끝이에요. 끝. 이름 쓰고 참고문헌 있고 그림도 딸랑 하나. 그리고 이거 갖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기 되게 쉽죠. A4 용지 하나만 이렇게 메꿔 놓으면은 받는 거예요. 이거 갖고 받은 거예요. A4 용지 하나, 그림도 딸랑 하나. 쉽죠. A4 용지 하나만 잘 메꿔 놓으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논문 꽤나 열심히 쓰거든요. 요새는요, 논문 안 쓰고 배견할 수 있는 교수들이 없어요.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 그래서 젊은 교수들은요, 테니스장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전부 방에서 꼼지락대고 논문 써요.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좀 있다가 계속 해갖고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논문 쓰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페이지짜리 논문은 써본 적이 없어요. 4페이지, 4페이지, 5, 6페이지 그림도 4, 5, 6, 7개씩 그려갖고 막 이 저널 저 저널에 보내는데 뭐 노벨상은커녕 병변왕 상조차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A4 용지 하나 딸랑 메꿔놓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DNA는 이렇게 생기고 발판에 그 정보가 다 써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1950년대 얘기인데 1970년대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DNA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DNA를 자르는 가위가 개발이 됐고 붙이는 풀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DNA의 요 부분을 가위로 툭툭 잘라요. 그럼 이렇게 나와.
요걸 만일 인간 성장 호르몬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인간 성장 호르몬은 인간만이 만들잖아요. 개가 인간 성장 호르몬 만들 것 같아요? 아니죠. 개는 개 성장 호르몬 만들고 소는 소 성장 호르몬, 다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요 부분을 탁탁 가위로 잘라. 여기 고무밴드 같이 동그란 DNA가 있는데 요걸 가위로 툭 자르면 길쭉해져요. 풀로 붙이면 얘가 여기로 들어와요. 근데 요걸 박테리아랑 섞어주면 이게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무지무지 작은 거라서 박테리아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만이 갖고 있던 거를 박테리아가 갖게 돼요. 근데 박테리아도 이게 같은 DNA로 이게 자기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 정보를 얘가 갖고 인간만이 생산하던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막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유전공학 기술,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박테리아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뿐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타임이 20분이에요. 세대 타임. 인간은 한 세대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라고 그래요, 보통? 30년이죠. 뼈대에 있는 가문은 보통 잘 30년을 잘 지키고 살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이 만 30살 때 장남인 저를 낳으시고 제가 만 30살 때 우리 큰애를 낳았어요. 지금 우리 큰애가 만 30살이 됐거든요.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만 30살에 낳아야 되는데 이 30살을 지나고 지금 거의 임신해갖고 다음 달에 지금 산딸이에요. 한 31년 그래갖고 조금 가문의 수치긴 한데 하여튼 30년을 거의 잘 지키고 사는데 이 박테리아는 20분마다 이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키우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와글와글. 여러분들 신도림역에서 옛날에 기차 갈아타 보셨어요? 요새는 고속터미널 여기 더 붐비긴 하던데 거기 가면 그냥 막 와글와글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이 박테리아 몇 시간 키우고 쳐다보면 그래요. 그냥 와글와글 엄청난 파워로 박테리아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찔끔찔끔 인간 몸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다 약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인슐린, 인간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인간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을 박테리아의 힘을 빌려갖고 신도림역 파워로 키워갖고 여기서 끄집어내갖고 인간한테 주사해갖고 하자. 이게 지금 유전공학이고 신약이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IT하고 BT의 정보 저장 기술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IT는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USB라는 운반체에다가 이 파일을 담아갖고 딴 컴퓨터로 옮기면 얘가 읽잖아요. 바이오도 똑같아요. 이 DNA라는 파일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데 인간이라는 컴퓨터에 요게 인간 성장으로 만드는 파일이라 그러면 요거를 이게 USB 같은 거예요. USB 같은 운반체에다가 실어갖고 얘를 박테리아라는 또 다른 컴퓨터에다가 넣으면은 얘가 인간이만이 만들던 이 파일을 읽어요. 인간 성장호르몬을 읽어서 박테리아가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인간 성장호르몬을 막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USB에다가 실어갖고 파일 막 옮기듯이 인간에 있는 정보도 이런 그 운반체에다 실어갖고 박테리아에도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세포에다 넣을 수 있고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런 기술들이 막 생겨남으로써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산업들도 탄생하고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이죠. 그래서 이 1970년대에 이 기술이 개발되고 80년대부터 이제 돈 버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면 그 DNA 잘리는 가위 만드는 아저씨인데 대학 교수예요. UC 샌프란시스코 대학 교수인데 제넨텍이라는 회사도 세워갖고 허버트 보이어라는 분인데 제넨텍 사장도 하고 그래서 붐인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의 붐이 일어났고 쉐이핑 라이프 인 더 랩 실험실에서 마음대로 이제 생명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문짝만하게 타임지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귀투기에 보면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다이애나. 이 기사를 보면 프린스 찰스 픽서 브라이드, 찰스 황태자가 이제 신부감 하나 골랐다고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 유명한 다이애나 얼굴 크기의 10배도 넘죠, 이 아저씨. 그래서 이제 가문의 영광을 장식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돈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돈을 버냐면 의약품에서부터 벌어요. 첫 번째 제품이 돈 벌기 시작한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 몸속에서 안 나오면 당뇨가 걸리거든요.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집어넣어서 박테리아를 신도림역 파워로 막 키우면은 거기서 뽑아내 갖고 처음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에서 요새 바이오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 바이오 산업에 색깔을 붙였는데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빨간색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피를 의미하고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은 이거는 먹거리예요. 농산물 관련된 거.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우리 에너지 화학 소재 산업과 관련된 걸 하얀색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하얀색 쓰는 이유는 이런 에너지 화학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 공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요새 뭐 빨대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썩지 않은 플라스틱 얘기도 나오고 대기 오염 얘기도 나오고 뭐 디젤 엔진에서 나온 가스도 나오고 이런 것들 없이 깨끗하게 하얗게 하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지금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죠.